경찰이 정수의 집을 에워싸고 도연이 수갑에 채워진다. 강도연 씨, 절도, 미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연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정수를 바라본다. 아저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경찰이 정수에게도 수갑을 채우려 한다. 범인 은닉 혐의입니다. 같이 가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의 아침은 늘 고요합니다. 이정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65년 인생, 그중 40해를 이 집에서 살았지만 아직도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고 된장을 푸는 손길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밥상을 차릴 때면 언제나 망설이죠. 혼자 먹는 밥상에 왜 굳이 2개의 그릇을 놓는지 정수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저 습관처럼, 아니 어쩌면 기다림처럼 빈 그릇 하나를 더 놓을 뿐입니다. 또 혼자 밥 먹고 계시네요. 울타리 너머로 옆집 김옥자가 빼꼼히 얼굴을 내밉니다. 정수는 대답 없이 숟가락질만 계속하죠. 김옥자는 혀를 차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들이랑도 연락 끊은 지 몇 년째인지. 진호 그 녀석 서울서 잘 살고 있다던데 왜 아버지는 안 찾아오는지 모르겠네요. 정수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밥을 뜨죠. 김옥자는 한숨을 쉬며 돌아섭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정수가 왜 혼자 사는지, 왜 아들과 연락을 끊었는지 말이죠. 마을 회관에선 어르신들이 모여 수군거립니다. 이장인 김만복이 막걸리를 따르며 입을 엽니다. 정수 그 양반 옛날엔 마누라랑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활동도 했다더니 마누라 돌아가신 뒤로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통 입을 열질 않으니 정수는 그런 말들을 모르는 척합니다. 아니, 들어도 대꾸할 마음이 없죠. 오후가 되면 텃밭에 나가 호미질을 하고 저녁이면 낡은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습니다. 손끝에서 나무 인형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죠. 어린아이가 공을 차는 모습, 아빠 손을 잡고 걷는 아이의 모습. 정수는 완성된 인형을 선반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이미 수십 개의 인형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줄지어 서 있죠. 밤이 깊어지면 정수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소리가 있어야 덜 적적할 뿐이죠. 벽에 걸린 액자 속 젊은 시절의 아내와 어린 진호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수도 잘 모릅니다. 그저 매일 밤 같은 말을 되뇌일 뿐이죠. 창밖으로 달빛이 비춥니다. 새벽 2시, 정수는 갑작스런 한기에 눈을 뜹니다.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분명 잠들기 전에 닫았는데 말이죠. 찬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달빛이 마룻바닥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정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기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쥐가 아닙니다. 사람의 발걸음이죠. 정수는 침착하게 일어나 문 옆에 세워둔 지팡이를 잡습니다. 목수일을 하며 단련된 소나기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젊은 남자입니다. 찬장을 뒤지고 있죠. 정수가 불을 켜자 청년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봅니다. 2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 손에는 부엌칼이 들려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조용히 있으면 안 다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칼을 든 손도 바들바들 떨죠. 정수는 차분히 청년을 바라봅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며칠은 굶은 듯한 모습입니다. 돈 좀 주세요. 많이는 안 필요해요. 그냥. 도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수가 입을 엽니다. 배고프구나? 예상치 못한 말에 도연이 흠칫 놀랍니다. 정수는 천천히 가마솥 뚜껑을 열죠. 아직 따뜻한 밥이 남아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웁니다. 칼 내려놓고 앉아라. 밥 한 술 뜨고 가자.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 집에 들어왔으면 밥은 먹고 가야지. 그게 예의 아니겠나? 정수의 담담한 목소리에 도연은 어리둥절해합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죠. 보통은 비명을 지르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이 노인은 오히려 밥을 차려주겠다고 합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도둑이에요. 당신 집에 침입한 도둑이라고요. 알아. 근데 도둑도 배는 고프지 않나? 일단 앉아라. 정수는 묵묵히 밥을 푸고 된장국을 데웁니다. 냉장고에서 김치와 나물 반찬을 꺼내죠. 평소처럼 2개의 밥상을 차립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칼을 내려놓고 주저앉습니다. 미쳤어. 이 영감탱이가 미쳤어. 중얼거리는 강도연 23세 앞에 따뜻한 밥상이 놓입니다. 정수도 맞은편에 앉아 수저를 듭니다. 도연은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죠. 첫 술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밥이 아닙니다. 눈물이죠. 왜 울어? 정수가 조용히 묻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정수는 더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도 밥을 먹을 뿐이죠. 새벽의 부엌, 도둑과 집주인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기묘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롭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죠. 밥을 다 먹은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됐다. 가서 잘 살아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정수는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냅니다. 도연의 손에 쥐어주죠. 이건 왜? 버스비다? 어디든 가야 할 곳이 있을 테니까. 도연은 돈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인 뒤 뒷문으로 사라집니다. 정수는 창문으로 청년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이 왠지 낯익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을 등지고 떠났던 누군가처럼 말이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여느 때처럼 저녁을 차립니다. 오늘따라 밥을 좀 많이 지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자신도 모르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뒷문 쪽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와라. 정수가 문을 열어주자 도연이 서 있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초췌해 보이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또 왔어요. 죄송해요. 배고프면 들어와서 먹어야지. 밖에서 뭐하나? 도연은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수는 이미 차려놓은 밥상으로 도연을 이끕니다. 오늘은 계란찜도 있고 멸치볶음도 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앉아 수저를 듭니다. 저 돈은 없어요. 드릴 것도 없고요. 누가 달라고 했나? 그냥 먹어.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하죠. 도연이 밥을 반쯤 먹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빚이 산더미고 집도 나가야 하고 그래서 이런 짓을 하게 됐어요. 정수는 묵묵히 듣습니다. 도연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처음엔 그냥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었어요.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한번 엇나가면 돌아오기 힘들어. 정수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근데 아저씨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전 나쁜 놈인데.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살다 보면 밥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배부를 때가 있지. 너도 그런 말이 필요해 보여서 그랬을 뿐이야. 도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이번엔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잔 따라줍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은 매일 밤 찾아옵니다.
처음엔 그저 밥만 먹고 갔지만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어떤 날은 정수가 나무 깎는 것을 구경하고 어떤 날은 마당 청소를 돕습니다. 아저씨, 이거 뭐예요? 도연이 선반 위의 나무 인형들을 가리킵니다. 정수는 잠시 인형들을 바라보다가 대답합니다. 아들 어렸을 때 모습이야. 기억 속에 있는 걸 만들어 본 거지. 아드님이 있으세요? 어디 사세요? 서울.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지만 도연은 더 묻지 않습니다. 정수의 표정에서 깊은 그리움과 아픔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히 곁에 앉아 나무 인형을 만집니다. 예쁘네요.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그래, 사랑했지. 지금도 사랑하고. 어느새 보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당당히 앞문으로 들어옵니다. 정수도 매일 저녁 두 사람분의 밥을 짓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정순의 집에 젊은 사람이 드나든대요. 밤마다 불이 켜져 있다던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김옥자가 정수에게 직접 묻습니다. 요즘 집에 누가 오나요? 혹시 진호 왔어요? 아니, 그냥 아는 애 하나 밥 먹이고 있어. 김옥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연과의 시간은 정수에게 특별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 빈 밥그릇이 채워지는 것을 보며 정수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도연의 과거가 그리고 현실이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정수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도 끝날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을 뿐입니다. 마을 회관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막걸리를 나눕니다. 이장 김만복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수 집에 요즘 이상한 일이 있다니까요. 밤마다 젊은 놈이 드나든다는데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네 집에 밤마다 찾아온다는 게 정상이에요? 김옥자도 거듭니다.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아는 애라고만 하고 말을 안 해요.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어르신들의 걱정은 점점 커집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낯선 이의 출현은 그 자체로 불안의 씨앗이 되죠. 김만복이 결심한 듯 일어섭니다. 이래선 안 되겠어요. 내일 가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다음 날 저녁 김만복은 몇몇 어르신들과 함께 정수의 집을 찾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정수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시오? 정수 씨, 우리가 걱정돼서 왔네. 요즘 집에 누가 자주 온다면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문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마침 저녁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마당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도연이 나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집안일을 돕고 있던 중입니다. 김만복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묻습니다. 누구요? 제가 그냥 신세 좀 지고 있습니다. 도연이 어색하게 인사합니다. 정수가 나서서 말합니다. 이 아이가 요즘 저녁같이 먹고 있는 애요. 형편이 어려워서 밥 좀 먹이고 있습니다. 김만복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연을 훑어봅니다. 어디 사는데? 부모님은 뭐 하시고? 도연이 머뭇거리자 정수가 대신 대답합니다. 그런 거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사람 하나 밥 먹이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이요?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김만복이 한숨을 쉬며 정수에게 다가갑니다. 정수 씨, 우리가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모르는 사람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젠 아는 사이가 됐소. 정수의 단호한 말에 어르신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김만복 일행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돌아갑니다. 그날 밤 도연이 정수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여기 있으면 아저씨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갈게요. 왜? 밥이 맛없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연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수는 담담히 말합니다.
내가 뭘 했는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난 묻지 않았어. 앞으로도 묻지 않을 거야. 그저 밥 먹고 싶으면 와서 먹으면 돼.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정수는 일어나며 작업실로 향합니다. 오늘은 의자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데 도와줄래?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갑니다. 작업실에서 정수는 나무를 다듬으며 말합니다. 사람이든 나무든 다 제 모양이 있어. 억지로 깎아내려고 하면 부러지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조금씩 다듬어가면 되는 거야. 도연은 정수의 손길을 지켜봅니다. 거친 나무가 부드러운 의자로 변해가는 과정이 신기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정수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도 이와 같다는 걸요. 아저씨, 저 내일부터 일 좀 구해볼게요. 정직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도연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도연의 과거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경찰서에는 도연의 수배 전단이 돌고 있고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평화롭습니다. 나무 깎는 소리, 도연의 웃음소리, 그리고 정수의 따뜻한 눈길. 작은 작업실에는 온기가 가득합니다. 아침 일찍 마을에 경찰차 서너 대가 들어섭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하죠. 김만복이 황급히 나와 경찰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요?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라도. 수배자를 추적 중입니다. 강도연이라는 23세 남성인데 절도 및 폭행 전과가 있고 현재 추가 범행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자 김만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정순의 집에 드나들던 바로 그 청년입니다. 이 사람 알아요. 정순의 집에 있어요. 경찰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무전을 칩니다. 곧이어 정수의 집으로 경찰차들이 몰려갑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가죠. 정수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다가 경찰차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이정수 씨죠? 강도연이 여기 있습니까? 정수가 대답하기도 전에 집안에서 도연이 뛰어나옵니다. 경찰을 보자 얼굴이 사색이 되죠. 도연아. 정수가 부르지만 도연은 이미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도연을 제압하죠. 강도연, 절도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도연이 정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수가 다가가려 하지만 경찰이 막습니다. 이정수 씨, 당신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범인 은닉 혐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수배자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숨겨준 것도 범죄입니다. 서로 가시죠. 정수도 경찰차에 태워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김옥자가 혀를 차며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뭘 했어. 이상하다고 했잖아. 정수 그 양반 정신이 나갔나 봐. 도둑을 집에 들여놨다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수의 귀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당당히 경찰차에 오르죠.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형사가 정수에게 묻습니다. 강도연이 수배자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한 달 가까이 같이 지냈다면서요? 밥 먹이고 재워준 게 죄요? 배고픈 아이 하나 거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요? 형사가 한숨을 쉽니다. 강도연은 단순 절도범이 아닙니다. 폭행 전과도 있고 최근엔 편의점 강도 혐의도 있습니다. 위험한 인물이에요. 정수의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습니다. 자신과 함께 밥을 먹고 나무를 다듬던 그 아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요. 한편 서울에서는 정수의 아들 진호가 급히 내려옵니다. 아내 유미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죠. 아버지,
철창 너머로 아버지를 본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대체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런 일을? 도둑을 집에 들였다니 정신이 나가셨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반갑지 않습니다. 실망과 분노로 가득한 그 표정이 가슴을 찌르죠. 진호야, 말도 하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완전히 이상해지셨어. 혼자 살겠다고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 지경이 됐잖아요. 유미가 진호를 말립니다. 여보, 그만해요. 아버님도 힘드실 텐데. 하지만 진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히지만 반박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진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밥 한 끼 먹였다고 그렇게 죄인이냐? 정수의 나지막한 말에 진호가 돌아섭니다.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정수는 철창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진호는 경찰서를 나와 차 안에서 한숨을 내쉽니다.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도 외로우셨을 거예요. 외롭다고 아무나 집에 들이면 돼요? 그것도 전과자를? 진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화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죄책감도 섞여 있죠. 그때 진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경찰서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이진호 씨죠? 강도연이 편지를 남겼는데 꼭 전달해달라고 해서요. 경찰서로 다시 와주실 수 있습니까? 진호는 의아한 마음으로 다시 경찰서로 향합니다. 형사가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강도연이 조사받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엽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정수 아저씨의 아드님께 저는 강도연입니다. 아저씨께 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도둑질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죽으러 간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집 창고에 걸려있던 밧줄을 보고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밥을 주셨습니다. 배고프구나?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밥을 먹으면서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살아보자고. 이 아저씨가 준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자고. 매일 밤 찾아갔던 건 밥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저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비록 전과자인 저 때문에 큰 곤란을 겪으시겠지만 부디 아저씨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아저씨는 그저 한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편지를 읽는 진호의 손이 떨립니다. 유미도 옆에서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여보, 이게 무슨... 형사가 조용히 말을 덧붙입니다. 확인해보니 강도연이 말한 게 사실입니다. 편의점 강도 혐의는 오해였고 실제로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전 전과들도 모두 생계형 범죄였고요. 진호는 편지를 꼭 쥔 채 아버지가 있는 유치장으로 달려갑니다. 정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진호의 부름에 정수가 고개를 듭니다. 진호는 철창을 잡고 흐느낍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그저 울지 마라. 남자가 되어서. 정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합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도 촉촉한 것이 맺힙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를 혼자 두고 떠났을 때 아버지도 많이 외로우셨죠? 정수는 대답 대신 아들을 바라봅니다. 진호가 계속 말합니다.
그 아이도 아버지처럼 혼자였던 거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고요. 밥 한 끼가 때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내가 알던 건 그것뿐이야. 유미가 형사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시아버님은 언제 나오실 수 있나요? 강도연이 진술을 번복하고 정수 씨는 모르는 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마 곧 석방되실 겁니다. 진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철창 사이로 겨우 닿은 두 손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합니다. 오랜만에 부자가 마음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정수가 석방되던 날 마을 입구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던 겁니다. 도연의 편지가 한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밥 한 끼가 살린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된 것이죠. 이정수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강도연 씨를 도운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향합니다. 진호와 유미가 정수를 에워싸며 기자들을 막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수는 한숨을 내쉽니다. 이런 일은 원하지 않았는데. 며칠 후 전국 방송에서도 이 사건이 다뤄집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지만 정수는 모두 거절합니다. 대신 도연이 교도소에서 인터뷰에 응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제게 처음으로 사람 사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한 끼 밥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주신 거예요. 방송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마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김만복이 정수를 찾아옵니다. 정수, 그동안 오해했네. 자네가 옳았어. 우리가 너무 의심만 했구만. 김옥자도 미안한 표정으로 반찬을 들고 옵니다. 정수 씨, 그동안 험한 말 많이 해서 미안해요. 몰라봤어요. 정수는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원망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차분할 뿐이죠. 어느 날 정수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생전에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도연이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죠. 도연이가 좋은 아이였어요. 제가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돈을 벌러 다녔죠. 하지만 세상은 차가웠고 결국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제발 누군가 우리 도연이에게 손을 내밀어 주길 매일 기도했습니다. 정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도연의 어머니가 바랐던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진호가 며칠째 집에 머물며 아버지를 돕습니다. 오랜만에 부자가 함께 나무를 다듬죠. 아버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때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그래, 너도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어라.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일주일 후 정수는 도연을 면회하러 갑니다. 철창 너머로 만난 도연은 많이 여윈 모습입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 보입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쟤 때문에. 됐다. 이제 앞날만 생각해라.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형량이 그리 길지 않대요. 나가면 제대로 살게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답게 살 거예요. 그래, 그럼 됐다. 정수는 품에서 작은 나무 인형을 꺼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이거 내가 나갈 때까지 내가 갖고 있을게. 나와서 찾으러 와라. 그때 밥 한 끼 더 먹자. 도연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정수도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정수가 일어섭니다. 건강해라. 꼭 다시 보자. 네. 네, 아저씨. 꼭 찾아갈게요. 정수가 면회실을 나오자 진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시죠. 유미가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은 밥을 좀 많이 지어라. 식구가 늘 테니까. 진호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식구가 늘어요?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들 몇 분 모실 생각이다. 다 같이 밥 먹으면 덜 적적하겠지. 진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 짓습니다. 정수의 집으로 향하는 길, 저녁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입니다. 2년 후
정수의 집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큰 평상이 놓여 있고 부엌은 더 넓게 개조되었죠. 오늘도 정수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큰 가마솥에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입니다. 정수야, 내가 나물 좀 가져왔어. 김옥자가 들어오며 바구니를 내밉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정수의 집에서 함께 식사 준비를 돕습니다. 오늘은 몇 분이나 오신대? 15분 정도? 이번에 김씨네 할아버지도 오신다고 하더라고. 마을 공터에 세워진 밥상 나눔터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나무로 정성껏 만든 간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밥 한술 뜨고 가자. 그게 사람 사는 길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가끔은 길을 잃은 등산객들도 찾아옵니다. 정수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줍니다. 어서 오세요. 날이 추운데 국 많이 드세요. 평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혼자 먹던 밥을 여럿이 나누니 그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 씨, 이거 부담되지 않아요? 매일 이렇게 많은 사람 먹이려면?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정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진호가 매달 쌀을 보내주고 마을 분들도 반찬 가져다 주시고 혼자 먹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도연입니다. 2년 만에 출소한 도연은 많이 건강해진 모습입니다. 손에는 커다란 봉투를 들고 있죠. 아저씨, 정수가 반갑게 도연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 청년이 바로 그때 그 도연이구나. 약속 지켰네. 돌아왔어. 도연이 봉투를 내밉니다. 아저씨, 이거 제가 번 돈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모았어요. 밥값이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이런 건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수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평상으로 이끕니다. 자, 약속대로 밥 한 끼 먹자. 오늘은 특별히 계란찜도 있다. 도연이 평상에 앉자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김옥자가 밥을 푸며 말합니다. 많이 먹어. 고생했겠다. 진호 가족도 주말마다 내려와 나눔터를 돕습니다. 유미는 만삭의 몸으로도 열심히 음식을 나릅니다. 정수가 며느리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무리하지 마라. 몸 조심해야지. 괜찮아요, 아버님.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아기도 분명 건강하게 태어날 거예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연은 마지막까지 남아 설거지를 돕습니다. 아저씨,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그래, 같이 하자. 손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지. 밤이 깊어가는 마당에서 정수와 도연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아저씨, 전 이제 알아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건 정말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그래, 밥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거야. 정수의 집 부엌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내일도 또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을 겁니다. 빈 그릇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늘 채워질 준비가 된 그릇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은 단순히 밥만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담아낼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 밥상 나눔터 간판이 살랑거립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